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6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무디스 크립토 애널리스트 채용 중. 예, 무디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곳이죠. 예, 우리 IF 때도 뭐 무디스 평가가 몇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디스는요 국제 신용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최근에 크립토 애널리스트를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무디스에서도 이 디파이가 또 기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강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크립토 애널리스트를 채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의 뭐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 내릴 때 암호화폐 관련된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것처럼 세계적인 이런 투자 자문과 관련된 이런 무디스 같은 곳에서도 암호화폐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거래소 내 BTC 보유량 2018년 말 이래 최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새로운 뉴스들을 볼 때 이제 떡락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예, 떡락을 외칠 때가 뭐냐면요, 갑자기 그래요. 네, 어느 거래소로 비트코인 얼마어치 엄청나게 대량 물량이 이동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요, 많은 사람들은 떡락을 외칩니다. 야,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크게 움직였대. 그럼 그거는 조만간 그 코인을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이 고래가 팔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라고 겁을 주고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며칠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어느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이동했대, 팔아야 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현재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요 2018년 이래로 최저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차트는 우리가 많이 본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는 차트 중에 하나죠. 예, 바로 크립토 콘트에서 보던 이런 차트이긴 한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한 거네요. 그래스노드에서 본 거네요. 아무튼 현재 이 거래소 여기 보시면요, 이 검정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이 현재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도 한번 우리가 보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뭐 똑같은 그림 보여주고 있네요. 뭐 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현재 거래소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수량은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 없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팔려고 한다면 거래소로 보내야지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 보낼 거예요. 개인 지갑으로 빼고 있다는 소리는 현재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없어지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수요보다 공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 물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은 더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현재 자리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차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차트보다 중요한 분석이거든요. 차트적인 분석은 얼마든지 세력들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미 털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현재 자리를 믿고 베팅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카르다노 개발사 스테이킹 풀 64%가 알론즈 하드포크를 준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알론즈 하드포크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알론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에이다는 자동화된 디지털 자산 대출, 거래 등을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 등 다양한 은용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라고요? 9월 12일이에요. 9월 12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그래 오픈이 이게 12일 날 정말로 이게 발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 정말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식도 그러고요, 코인도 그러고요, 대부분의 가격이 선반영이 됩니다. 예, 전이 이미 이 알론조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재료기 때문에 요 재료 때문에 에이다가 최근에 급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선반영된 호재다. 선반영된 호재가 재료가 소멸이 되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이 답변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학자 암호화폐 아프리카 국경과 수평선 거래를 실현했다. 네, 크레트닷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경제학자 카스펠 오벨라가 암호화폐는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 지대의 기본 철학인 디지털화폐 도입과 국경 간 수평적 거래를 실현한다며 당분간 아프리카 국가들 간 통합된 디지털화폐를 채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러분 화폐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는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화폐가 통일이 된다? 네? 보통 우리가 실제로 이 통합된 나라가 있죠. 예, EU. 예,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같은 화폐를 사용을 하죠. 예, 같은 화폐를 사용하면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실제적으로 같이 통화가 합쳐지면은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저렴해지고요. 실제적으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벽이 사라지거든요. 예, 유료화가 실제로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이 화폐를 하나로 합치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죠. 예, 나라들 간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화폐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통화가 합쳐지는 거죠. 예, 지금도 거래를 할 때 원화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달러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엔화로 계산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많아요. 해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자리에서도 뭐 비트코인이 결제가 지금 가능한 곳도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같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 통합과 관련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에서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프리카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통합되는 효과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1시간 동안 1.23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청산, 누가 청산됐을까요? 1시간 동안 이게 9시 38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 8시쯤에 큰 폭락이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다라고 보는데 실제 8시쯤에 가격이 어땠어요? 8시 가격을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이 시간에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제가 몇 시부터 떨어졌네. 이게 청산이 될 정도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정확하네요. 이거네. 8시. 여기 8시죠. 요 하락 여러분, 요거 하락으로요. 요걸로 선물 포지션이 하락이 된 거죠. 예, 하락이 아니라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거죠. 네, 였고 얼마나 털렸냐? 이거는 롱이 털린 겁니다. 롱이 1.23억 달러. 예, 1.23억 달러에 롱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진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명히 지금 코인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롱을 했겠죠. 그런데 터진 거예요. 왜? 숏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예. 그리고 아마 여기서 터진 분들은 아마 20배수, 50배수 이런 식으로 고배열 하신 분들이 터진 걸 거예요. 당연히 현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자리고요. 아무튼 마진 하시는 분들 고배열 절대 하지 마세요. 상승장에서도 털리는 게 마진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숏을 쳤다가 털리는 게 바로 코인 이 시장입니다. 이거 제발 조심하세요. 비트C 코인 대규모 이체 2억 달러 규모 비트 파이넥스에서 자포로 옮겨갔다. 네, 비트 파이넥스는요,
거래소입니다. 네, 거래소예요. 그런데 이 자포라는 곳으로 이 코인이 이동됐다는 것은 일단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이번 주 256.5만 달러의 폴카닷. 네, 폴카닷이 스테이킹 락업이 해제된대요. 네, 근데 재밌는 게요. 폴카닷이 락업이 지금 매달 해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예전 같으면은 스테이킹이 해제되면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폴카닷 가지고 계신 분들 중요한 거는요, 변동폭은 생길 거예요. 분명 변동폭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락업이 되는 거는요, 오늘부터 락업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락업이 풀리니까요, 폴카닷 가지신 분들은 한번 주목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미체결 약정이요, 116.8억 달러래요. 네. 쉽게 말해 이것도 선물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큰 폭의 등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로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이더리움 1일의 일평균 수수료, 비트코인의 67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더리움 가스비 여러분 미쳤습니다. 네, 지금 전송한번 하는데 몇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봐도 요새 다시 예전에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좀 저렴해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수수료가 67배라는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 한번 보내는데 원화로 따지면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67배 들어갔다는 소리 60만원, 70만원 막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든지 디파이 쪽이 이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세지면 약간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래량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빨리 가스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스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스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그만큼의 많은 물량이 소각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요거 얼마 주고 사실래요? 요거. 뭐 테스트라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데, 요거를 현재 FTX 거래소에서요, NFT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고요. 현재 1100달러까지 올라갔대요. 아마 지금은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NFT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팔아먹는 겁니다. 전 세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NFT에서 요 제품은요, 요거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낙찰받아 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FTX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거래소로 상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 FTX가 지금의 구글이나 애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구글이나 애플이 최초로 만들었던 어떤 제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어떤 시제품, 이런 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NFT와 관련된 FTX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테스트 이 파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NFT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같으면 요거 한번 저는 한번 낙찰 받을 수 있으면 낙찰 받아볼 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 NFT는 뭐 지금 계속 난리예요. NFT가 난리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거 다 작은 세탁 이쪽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 당국 암호화폐 사기 위험 경고. 네, 맞아요. 암호화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암호화폐가 사기가 아니고요, 암호화폐를 가장해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런 거 조심하는 거 맞습니다. 네.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선물 미체결 약정 규모 역대 최대 경쟁. 아까 봤던 거죠? 똑같은 거죠. 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만큼 이더리움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2.49억 달러 포지션, 선물 포지션 강세 청산됐다. 롱과 숏이 다 털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조심합시다, 우리. 네, 한료뱅크가 가계부에서 주관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한다. 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랩스, 우리은행 등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헬로뱅크는 회사 회원사들과 적극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는 우리 가상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가상으로 어떤 뭐 한류,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에 있는 한류에 대한 연예인들이 뭐 거기서 노래를 한다든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비스를 할 생각인가 봐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당국 폐업하는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해야 이 얘기였던 거군요. 어저께 계속 사람들 들어와서 오빠님 17일날 거래소 다 문 닫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때까지 문제 없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특근법이 발행되는 게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는 실명 거래 계좌 이 보안 시스템 여기서 맞는 이 자격을 갖추어서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거래소는 9월 24일부터 모두 폐쇄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현재 업비트 말고는요 이 신고 제한서를 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태로 그냥 간다 그러면 업비트 빼고는 모든 거래소는 문을 닫습니다. 네, 뭐 하지만 현재 뭐 코인원이라든지 빗썸 뭐 두 군데 정도 뭐 코빅 뭐 이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99.9%고요. 그런데 그런 거래소가 아닌 곳들은 17일까지 적어도 24일 날에는 강제적으로 문이 닫히니까요. 일주일 안에 어차피 니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문 닫기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폐쇄한다고 공지를 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7일 날 정도 되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공지가 나오겠죠. 물론 공지가 나올 때 그러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거래소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서 우리는 거래소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싶지만 정부에서 막아서 문을 닫는 거예요. 저희 탓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도 보는 코인들은 다 망한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빠이빠이 다음에 좋은 세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 세 가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 아니면요 거래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거래소에서도 상장 한 군데만 된 코인들은 피하시고요. 최소한 두 군데 또는 세 군데나 상장된 코인들만 거래하시라고요. 그게 아닌 코인들은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네, 10억 달러의 테더 재고 보충. 네, 방금 전 트론 네트워크에 10억 테더가 재고가 보충됐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얼마 전에도 비슷한 뉴스가 났었죠. 트론 아시는 것처럼 트론은요 저스틴 써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고요. 저스틴 써니 가지고 있는 코인은요 트론과 저스트 그리고 비트토렌토 그리고 스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이 기사가 뜬 다음에 저스틴 써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떡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 이게 4시 33분에 떴죠. 네, 내일 중으로요 한 번 더 한 번 더 저스틴 써니 가지고 있는 코인들 스팀, 비트토렌토, 저스트, 트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왠지 보이네요. 넷피셜이에요. 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멕시코판 하이마트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 지원 예정. 네. 멕시코에 있는 뭐 전자 상거래에서 비트코인으로 제품들을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좋은 기사죠 당연히요. 네, 국내적 디파이 랜딩 프로토콜 동킨 동키가요 예치에 500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도 저희가 몇 주 전에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 전에 이두이가 여기 사지 대표인가 그러죠. 네, 아무튼 네, 여기가 그때 런칭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500억 원에 대한 그 돈을요 예치를 받았다고 해요. 이 디파이 랜딩 서비스가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그 디파이 사이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겁니다. 보통 연 뭐 10% 15%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늘리는 거죠. 이런 서비스인데 제가 항상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이런 서비스 잘못 받았다가 저 사이트가 문 닫고 나가면요 그냥 돈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업체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저 업체가 좋은 업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도요 항상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랜딩 서비스라는 디파이 관련 투자는요 믿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좀 오래된 곳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이낸스로 6,400만 테더가 이체됐다. 거래소로 코인이 아니라 테더가 이체됐다는 것은 바로 현금을 입금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또는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6,400만 달러의 테더를 입금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금융권 코인 거래소 미신고 25일부터 입금 금지 전달.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봤던 거 그 얘기예요. 17일 전에는 발표해야 된다. 거래소가 25일날 이후부터는 다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네,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 10일자 총 상금 390만 테더 6바. 네, 이거 요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거 유튜버들도 지금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개 팀 중 6개가 한국 팀이다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 얼마 전에 살펴봤을 때 1위가 뭐 강은호님인가? 네, 그분이 하는 팀이 1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돈 많이 버세요. 네,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가 클립에 패럴림픽 NFT 보관한다 하시는 거죠. 클립은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개인 지갑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하고 있으면요 이미 전자지갑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클립이라는 이 지갑인데요. 근데 이 지갑에는 그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클립이라는 지갑에는요 클레이튼 관련된 코인들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클립 지갑에다가 클레이튼 코인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저도 한 60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예전 이벤트 할 때 받아놓은 거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NFT 패럴림픽에 관련된 거를 보관해서 쉽게 말해서 뭐 저장,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에어프로비 전 임직원 자금 세탁 방지 교육 완료. 저는 이런 거가요 진짜 위험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에어프로빗이 특근법 시행을 대비하여 전 임직원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에어프로빗은 오는 24일 인허가 시청을 앞두고 서비스 고도화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에어프로빗이라는 곳이 망할 것 같으세요? 안 망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끝까지 뻥카 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뻥카. 예, 얘네들은요 제가 봤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고팍스도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러고 있고 쿠오비 코리아도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러고 있는데 에어프로빗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하는 거래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래소에서 계속 새로운 코인들 상장시키고 자기네들이 막 얼마 전에도 VIP 뭐 이체 수수료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 떴을 때 제가 뭐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임직원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교육법을 완료했대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이거 보면은 야 역시 에어프로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래소 이 거래소는 끝까지 살아남겠네. 설마 2주 뒤에 없어질 거래소가 이런 거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런 거래소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마치 여기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임직원 대상으로 우리가 없어질 코인이면 없어질 거래소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뻥카 터지는 거, 뻥카 던지는 거. 마지막까지 설거지하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저 친구도 이제 24일날 이제 공지 나오는 거 보면 딱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편의와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리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임직원 대상으로 자금 세탁법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위해서 거래 수수료 낮췄고요. 이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거래소를 문 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런지 NFT, 디파이보다 리스크 훨씬 적어 인기 요인. 저는요, NFT는요, 뭐 올해는 갈 거예요. 하지만 현재 뭐 여기저기서 NFT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NFT 말고는요, 이거 금방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코인판에서 살아남는 거는 디파이라고 봐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 NFT가 디파이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NFT가 리스크가 더 커요. NFT가 왜 NFT는 여러분 뭐 하나 나오면 끝나는지 아세요? NFT가 망하는 방법. 여러분 NFT가 망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NFT가 갑자기 축소가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NFT에 세금 때리면 끝나요. 네, NFT에 세금 때리고요. NFT에 대해서 세금 추적 관리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럼 NFT에 대한 자금이 확 빠집니다.
네. NFT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NFT는요. 네, NFT 플랫폼 유니버스 로비 랍스터 NFT 판매로 400만 달러 조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마지막 제가 봤을 때 NFT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NFT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NFT는 존재는 하지만 결국은 존재를 하더라도 정말 큼직큼직한 몇몇 프로젝트가 살아남는 거지. 현재는 개나 소나 다 NFT 만들잖아요, 그냥. NFT 다 만들어지는 거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NFT를 모르기 때문에 제 NFT가 크는 겁니다. NFT는 그냥 여러분 데이터 쪼가리예요. 데이터 쪼가리인데 거기다가 내 거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 고유 넘버번호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희귀성에 대한 가치 창출은 가능하지만 그 가치 창출은요 누가 평가하냐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종이에다가 뭐 누가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NFT를 만들어 팔면은 다 팔리니 아니라는 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런 만한 미시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그 본연의 가치가 있는 것이 NFT가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요 연예인들 스타들 그냥 자기 사진 아무거나 찍어 올린 다음에 영상 만든 다음에 그 NFT로 돌려가지고 돈 벌어먹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투자자들은 똑똑해집니다. 투자자들이 똑똑해졌을 때 그 실체가 파악되고요.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면 NFT 관련된 코인들은요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NFT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NFT 저 하나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NFT 가격이 올라간다 하니까 NFT 관련된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인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더리움 최근 7일간 약 7.7만 이더리움이 소각되었다. 이거 뭐냐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것은 이 이더리움 가스비가 발생이 되면 예전에는 가스비를 채굴자들이 나눠서 가졌는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가스비로 사용된 코인들의 대부분은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7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거래량이 많았다.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가 많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올 들어 스테이블 코인 1335억 달러의 신규 발행이 있었다. 제가 이제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죠. 스테이블 코인은요 바로 이 현금과 같은 달러와 같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서 뭐냐 이거죠. 우리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바로 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산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들을 매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지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현금 들고 가서 현금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칩으로 바꾸고요. 그 칩으로 베팅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칩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칩을 갑자기 많이 발행했다는 소리는 뭐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했다는 소리는 바로 칩을 많이 보유하고 거래소가 또는 이 카지노가 많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비를 해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는 많은 게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현금을 다 칩으로 바꿔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돈이 만약에 100억이 들어왔는데 카지노에 칩이 10억밖에 없으면은 나머지 90억에 대해서는 게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카지노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겠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거래소 역시도 지금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는요. 그만큼의 현금과 바꿔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의 현금이 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제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이베이 카카오 채팅 상담 운영 비대면 고객 서비스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운영사 한국디지털 거래소가 24시간 고객센터 확대 및 운영은 물론 언택트 비대면 고객 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 이제 이거 보면은 여러분 이제 플라이빗 거래소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24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해주네. 9월 24일 날 거래소가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살아남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시죠? 얘네들도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소 투자자들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프라이빗이고 뭐시고 그건 에어 프라이빗이고 뭐든 여러분들 지금요 업비트 빼고든요 빗썸이랑 코인원도 간당간당합니다. 예, 이런 거래소들을 살아남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은 이런 거래소에서 투자하지 마세요. 예, 제발 말씀드립니다. 네, KB 자산 운용이요 블록체인 관련 기업 투자 펀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이제 블록체인 관련 투자 펀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나오고 시작하는 거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는요 예, 투자하시는 거 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300만 브라질 예, 커뮤니티에 9월 7일 BTC 30달러 동시 매입 제한한다. 네, 9월 7일이면 내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네, 내일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 동시에 비트코인을 30달러씩 사는 겁니다. 예, 세력질 하겠다는 거죠. 예, 브라질 커뮤니티에서 세력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일 비트코인 펌핑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펌핑 나올 가능성 크니까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이거 여러분 갑자기 운동처럼 번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코인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전국이 다 전 세계가 다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이 막 펌핑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있었어. 국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내일요 은근히 이거 기대되는데요. 예, 300만 브라질 커뮤니티 예, 9월 7일 비트코인 30달러 동시 매입 재산. 네, 9월 7일 오후 3시에요. 네, 9월 7일 오후 3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알아보세요. 예, 브라질 시간으로 예, 9월 7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기다려 보세요. 브라질 시간. 네, 브라질이 지금 몇 시냐면요. 11시 32분인데요. 한국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앞뒤만 달라요. 예, 한국은 지금 저녁 11시 32분이고 브라질은 예, 오전 11시 32분이에요. 쉽게 말해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새벽 3시예요. 9월 7일 새벽 3시. 아니죠. 9월 오후 3시니까 9월 8일이네요. 9월 8일. 한국은 9월 8일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에요. 네, 내일 새벽 3시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큰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이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요.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네, 알림 설정 그리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비트코인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낼게요.